암푸옥 마을은 투본 강가에 위치해 있으며 평화로운 삶과 소박한 사람들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마을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산업단지가 생기면서 모든 것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고요했던 마을의 길들이 이제는 활기차게 변했습니다. 노동자들의 웃음소리가 곳곳에서 울려 퍼집니다. 마을 중심 교차로에는 투안 형과 푸옥 누나가 운영하는 작은 소고기 국수 가게가 있습니다. 가게는 크지 않고 낡은 나무 의자 몇 벌과 간단한 손으로 쓴 간판이 문 앞에 걸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국수 한 그릇과 주인 부부의 친절 덕분에 항상 붐빕니다. 투안 형은 키가 크고 마른 체격으로 주방의 주요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는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서서 국물, 양파, 고기를 끊임없이 요리합니다. 푸옥 누나는 작고 날렵한 체격이지만 항상 밝은 미소로 손님을 맞이합니다. 가게에 오는 누구나 집에 있는 듯한 따뜻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무더운 한낮, 푸옥 누나는 테이블을 치우면서 이마에 땀을 닦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의 떠들썩한 대화 소리와 국수를 먹는 소리가 어우러져 활기찬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아무도 멀리서 다가오는 마른 체격의 10살 정도 되는 한 소년이 가게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소년은 찢어진 옷을 입고 얼굴은 더럽혀져 있으며 먼지 투성이의 맨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게 앞에서 멈춰 서서 탁자 위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수 그릇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소년은 손을 꽉 쥐고 마치 자신과 싸우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머뭇거리며 안으로 들어갔고 그의 작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줌마, 제가 먹을 것을 조금만 주실 수 있나요? 푸옥 누나는 손을 멈추고 소년을 놀란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말을 꺼내기도 전에 투안 형이 부엌에서 크게 말했습니다. 다른 데로 가. 여기서는 거지에게 먹을 자리가 아니야. 투안 형의 말에 소년은 깜짝 놀라 손을 축 늘어뜨렸습니다. 그의 눈은 슬픔으로 가득 차 아래를 향했습니다. 그는 뒤로 물러났지만 발걸음이 무거운 듯 보였습니다. 푸옥 누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투안 형을 향해 꾸짖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건 옳지 않아. 배고프면 먹을 걸 구하는 거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투안 형은 한숨을 쉬며 감정 없이 대답했습니다. 이 애들은 익숙해진 거야. 한번 도와주면 내일이면 다 같이 오겠지. 푸옥 누나는 더 이상 말다툼을 하지 않고 소년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몸을 숙였습니다. 여기 앉아. 내가 국수 한 그릇 만들어 줄게. 소년은 고개를 들어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였지만 희망의 빛도 함께 반짝였습니다. 푸옥 누나는 소년을 가게의 한쪽 구석으로 안내하며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수 그릇을 가져와 소년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천천히 먹어. 아직 배가 고프면 더 만들어 줄게. 소년은 반짝이는 눈으로 국수 그릇을 바라보며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입을 먹는 순간 며칠간 이어졌던 배고픔이 달래졌습니다. 불과 몇 분 후 국수 그릇은 텅 비었습니다. 그는 국수 그릇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여 감사의 뜻을 전한 후 조용히 떠났습니다. 투안 형은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먹고 가도 감사 인사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 다음에 그가 데리고 온 무리가 온다면 어떡하지? 푸옥 누나는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너무 배고파서 말할 힘도 없었을 거야. 투안 형은 너무 크게 생각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푸옥 누나는 소년이 다시 올 것을 기대했지만 그의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픈 눈을 가진 마른 소년의 모습은 시장에 가거나 마을에서 다른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녀의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때때로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지금쯤 소년은 배부르게 먹고 있을까? 누군가 신경 써줄까? 시간이 흐르면서 투안 형과 푸옹 누나의 소고기 국수 가게는 여전히 항상처럼 붐볐습니다. 거지 소년에 대한 이야기는 투안 형에게는 지나간 추억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푸옹 누나에게는 그 소년의 슬픈 눈빛이 시장에 가거나 마을에서 다른 아이들을 볼 때마다 여전히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하늘과 추운 겨울바람이 문틈을 통해 스며들자 푸옹 누나는 몸을 움츠렸습니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깝게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가게는 마지막 손님을 배웅한 참이었습니다. 푸옹 누나는 테이블과 의자를 정리하고 있었고 투안 형은 긴 하루를 보낸 후 지친 어깨를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밖의 마을 길은 고요했고 가로등 불빛이 약하게 땅에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작은 그림자가 멀리서 갑자기 나타나 급히 가게로 다가왔습니다. 가게 문이 활짝 열리며 급하게 외쳤습니다. 아줌마, 아저씨, 빨리 문을 닫아주세요. 나쁜 사람들이 곧 올 거예요. 푸옹 누나는 깜짝 놀라 뒤돌아보았습니다. 문 앞에는 며칠 전 거지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더럽혀져 있었고 작은 체구였지만 눈에는 공포가 번졌습니다. 뭐라고 말하는 거야? 푸옹 누나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소년은 즉시 대답하지 않고 어두운 길 쪽을 가리켰습니다. 그들이 대화하는 걸 들었어요. 그들이 이 가게가 잘 되어서 돈이 많을 거라 생각해서 쫓아오려 한다고 말했어요. 그들은 여기 근처에 있어요. 아줌마, 아저씨, 빨리 문을 잠그세요. 이를 들은 투안 형은 즉시 일어나 문으로 달려가 문을 단단히 잠갔습니다. 금속 소리가 고요한 밤에 울려 퍼지자 푸옹 누나는 몸을 움츠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알게 된 거야? 투안 형은 여전히 의심 가득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소년은 헐떡이며 말을 이어가며 밖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여기 근처에 숨는 걸 잘해요. 지난주부터 그들이 계획을 짜는 걸 들었어요. 가게가 늦게 문을 닫을 때, 사람이 적을 때 오기로 했대요. 정확한 날짜는 몰라서 요즘 며칠 동안 여기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소년의 말에 푸옹 누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집이 없는 떠돌이 아이가 일주일 내내 그들의 국수 가게를 몰래 지켜보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왜 아줌마, 아저씨를 도와주는 거야? 푸옹 누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소년은 잠시 침묵한 후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아줌마는 저를 쫓아내지 않고 먼저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배부르게 먹였어요. 아저씨, 아줌마가 다치지 않게 하고 싶었어요. 말을 마친 소년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푸옹 누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소년을 품에 안으며 어린아이를 위로하는 어머니처럼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투안 형은 문틈으로 내다보며 검은 수건을 얼굴에 가린 네 남자가 철제 지팡이를 들고 가게로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있던 칼을 집어들고 문 앞에 서서 크게 말했습니다. 이미 경찰에 신고했어. 만약 너희들이 여기로 들어온다면 나를 탓하지 마. 투안 형은 일부러 칼을 테이블에 강하게 내려쳐 큰 소음을 내며 위협을 주려 했습니다. 밖에서는 발걸음 소리가 멈추었습니다. 몇 마디 알아들을 수 없는 중얼거림 후
그들은 물러섰습니다. 발소리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자 투안형은 한숨을 쉬며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상황은 안전해졌습니다. 푸옹 누나는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라 소년에게 건네며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니? 왜 이렇게 떠돌고 있니? 소년은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찢어진 옷의 가장자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잠시 후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민이에요. 12살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고아원에서 살았어요. 8살 때 한 가정이 저를 입양했지만 그들이 친자식을 가지게 된 후 저를 학대하다가 집에서 쫓아냈어요. 민의 이야기에 푸옹 누나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소년의 작고 여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푸옹 누나는 계속 물었습니다. 떠돌며 먹을 걸 구걸하고 누군가는 주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남은 음식을 주워 먹어요. 가끔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쓰레기를 줍기도 해요. 이를 들은 투안형은 말없이 있었습니다. 원래 강인한 남자인 그는 보통 거지들에게 짜증을 내지만 지금은 후회의 감정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소년은 그와 누나를 바라보며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아줌마, 아저씨가 그날 저를 쫓아내지 않으셔서 감사해요. 아줌마의 국수가 없었다면 저는 더 이상 갈 힘이 없었을 거예요. 민의 소박하지만 진심 어린 말에 투안형과 푸옹 누나는 당황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아직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종을 켜서 최신 업로드된 동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날 밤 민을 집으로 데려다 주면서 푸옹 누나는 투안형에게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형, 우리 부부는 나이가 많아서 아직 자식이 없어요. 혹시 이 아이를 입양해서 우리 아이로 받아들이는 게 어떨까요? 착하고 우리 가게도 구해줬잖아요. 투안형은 잠시 침묵하다가 아내를 보고 그 다음 민이 의자에 졸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그의 마음에 밀려왔습니다. 잠시 후 그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결정했다면 나도 동의해. 다음 날 아침 투안형과 푸옹 누나는 민을 데리고 동네 위원회로 가서 입양 절차를 밟았습니다. 소속 관리는 소년의 이야기를 듣고 부부의 결심을 확인한 후 적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날부터 민은 공식적으로 투안형과 푸옹 누나의 입양아가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푸옹 누나는 거실 한켠에 작은 공간을 마련해 민을 위해 임시로 나무 침대를 놓았습니다. 자고 있는 민의 여인 몸을 보며 푸옹 누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부드럽게 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떠돌지 않아도 되겠어. 초기에는 집안 생활이 많이 변했습니다. 아침마다 푸옹 누나는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평소보다 더 풍성한 식탁을 차렸습니다. 뜨거운 국수, 계란 프라이, 약간의 조림 고기 등이 놓였습니다. 민을 깨우며 푸옹 누나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민아, 일어나서 아침 먹자. 민은 눈을 뜨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아직 익숙하지 않은 감정을 느끼는 듯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아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며 민은 큰 눈을 뜨고 놀랐습니다. 엄마, 나 진짜로 먹어도 돼요? 푸옹 누나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아 식탁에 앉히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이제 그런 질문은 하지 마. 먹어. 많이 먹어야 건강해. 민은 살짝 고개를 끄덕이고 젓가락을 들어 한 입씩 먹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고된 날들이 녹아드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민은 서둘러 먹는 듯 했는데
마치 누군가가 자신의 식사를 빼앗을까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를 본 투한 형은 조용히 다가와 민의 그릇에 음식을 더 담아주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먹어. 내 음식이 없어지진 않을 거야. 작은 행동이었지만 투한 형이 민에게 관심을 보인 첫 번째 순간이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잘하지 못하는 그는 마음속으로 이미 민을 자신의 아들처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들, 민은 점차 가족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푸옹 누나를 도와 가게를 청소하고 의자를 정리하며 야채를 줍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 작은 일들을 항상 기쁘게 했습니다. 가게가 붐비는 날에는 민이 물건을 옮기거나 작은 일을 도왔습니다. 손님들은 민의 존재에 익숙해지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 아이는 여러분의 자녀인가요? 정말 착해 보이네요. 푸옹 누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입양아예요. 정말 착하죠. 그런 칭찬은 민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그는 입양 부모님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더욱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저녁, 가게가 문을 닫은 후 민은 혼자 나무 의자에 앉아 별이 가득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푸옹 누나는 그런 민을 보며 다가와 물었습니다. 무슨 생각해? 민아. 민은 머뭇거리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모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버려진 아이인데 부모님이 저를 친척처럼 대해주시다니. 푸옹 누나는 부드럽게 그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민아, 내가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것이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줄 거야. 가족은 피가 아닌 사랑으로 이루어진 거란다. 계산하지 않아도 돼. 푸옹 누나의 말에 민은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신을 받아준 가족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삶은 점점 정상 궤도에 올랐습니다. 소고기 국수 가게는 여전히 붐볐고 민은 가족의 바쁜 일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일찍 일어나 어머니를 도와 가게를 준비하고 저녁에는 아버지를 도와 도구를 정리했습니다. 때로는 마을 아이들과 놀이를 하며 활기찬 분위기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일은 어느 날 아침 푸옹 누나가 몸이 피곤하고 메스꺼움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증상이 계속되자 검사를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손에 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 아마 임신한 것 같아요. 투한 형은 처음에는 믿지 못했지만 임신검사 결과를 보고는 놀랐습니다. 10년 넘게 기다려온 끝에 마침내 소중한 선물을 받은 셈이었습니다. 좋은 소식은 마을에 빠르게 퍼졌고 단골 손님들은 모두 부부를 축하했습니다. 사람들은 민이 이 집의 복을 가져왔다고 말했습니다. 푸옹 누나도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었습니다. 민이 집에 온 이후로 모든 것이 더 원활해졌고 이제 곧 태어날 아이와 함께 그들의 작은 가정은 진정으로 완전해졌습니다. 자신에게 아이가 생길 것을 알게 된 민은 아버지와 어머니 못지않게 기뻐했습니다. 매일 그는 푸옹 누나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내 아기는 컸어요? 남자아이가 될까요? 여자아이가 될까요? 그는 종종 어머니의 배에 손을 얹어 태아의 심장 박동을 듣곤 했습니다. 그 열망은 푸옹 누나를 감동하게 했고 앞으로의 삶이 기쁨으로 가득할 것이라는 믿음을 더욱 굳혔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푸옹 누나가 기다리던 날이 다가왔습니다. 어느 화창한 아침, 그녀는 맑고 깊은 눈을 가진 건강한 여자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녀는 그녀를 노광이라고 이름 지었는데
이는 가족에게 하늘이 내려준 소중한 보석 같은 선물을 의미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은 마을에 빠르게 퍼졌고 모든 사람이 축하하기 위해 몰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투안형 부부가 정말 복을 받은 가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이 입양된 이후로 여자아이까지 생겨난 것은 정말 행운이라고 했습니다. 노강은 태어나자마자 가족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민은 겨우 12살이지만 모범적인 형으로서 자신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여동생 옆에서 항상 돌보며 모든 것을 챙겼습니다. 메이가 울면 그는 여동생을 안아 올리고 자신이 만든 노래로 달래주었습니다. 민이 노강을 놀릴 때마다 노강의 환한 웃음소리는 온 가족에게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투안형의 가족 생활은 새로운 장을 맞이한 듯했습니다. 소고기 국수 가게는 여전히 마을에서 가장 붐비는 장소였지만 이제는 생계를 위한 곳일 뿐만 아니라 사랑과 나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가게를 찾는 손님들은 종종 말했습니다. 이 부부의 가족을 보니 따뜻하게 느껴져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모두 있어서 정말 완벽한 가족이네요. 민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매우 성실하고 이해심이 많았습니다. 매일 그는 부모님을 도우며 집안일을 돕고 아버지의 가게 정리를 도왔으며 여동생을 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민은 절대 불평하지도 않고 피곤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일을 자신의 부모님께 받은 사랑에 대한 보답의 방법으로 여겼습니다. 어느 날 투옥 누나는 민에게 물었습니다. 민아, 엄마는 내가랑 노강이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해? 민은 손을 멈추고 투안형을 바라보았습니다. 투옥 누나는 따뜻한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민아, 너는 부모님의 아들이고 노강은 내 여동생이란다. 가족은 피가 아닌 사랑으로 이루어진 거야. 부모님은 너를 노강처럼 사랑해주고 너도 노강을 사랑해줘.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 투옥 누나의 말에 민은 눈물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행복에 잠겼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부모님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더욱 열심히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저녁, 가게가 문을 닫은 후 민은 투안형이 오래된 자전거를 고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민은 다가와 물었습니다. 아빠, 저도 학교에 다닐 수 있을까요? 투안형은 놀란 눈으로 민을 바라보다가 잠시 침묵하다가 도구를 내려놓고 민을 자신의 옆에 앉혔습니다. 물론이지, 너도 다른 아이들처럼 학교에 다닐 권리가 있어. 그런데 왜 이제서야 말하는 거니? 민은 부끄럽게 대답했습니다. 전에 학교에 가는 것이 사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부모님을 도와주고 여동생을 돌보기 위해 공부하고 싶어요. 그의 말에 투안형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민을 데리고 마을 학교에 가서 등록을 마쳤습니다. 민은 이미 다른 반 아이들보다 나이가 많았지만 부끄러움 없이 열심히 공부하며 학업을 따라잡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매일 저녁, 가게 일을 마친 후 그는 기름등 아래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결과 단 한 학기 만에 민은 반에서 우수한 학생으로 성장했습니다. 선생님은 칭찬했습니다. 미나는 공부도 잘하고 예에 바르며 정말 소중한 학생이야. 그런 칭찬에 투안형과 푸옥 누나는 매우 자랑스러웠습니다. 학업뿐만 아니라 미는 학교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는 학업이 약한 친구들을 도왔고 선생님들과 함께 학교 운동회나 학교 정원에 나무를 심는 등의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반 친구들도 점차 민과 친해졌고 그는 더 이상 외부인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가게가 문을 닫은 후 민은 투안형과 함께 벽난로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부모님이 저에게 평범한 아이로 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부모님 덕분에 더 이상 감사할 힘이 없을 거예요. 투한 형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나, 부모님은 내가 고마워할 필요 없단다. 내가 행복하게 살고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아직 저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저희의 최신 동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하시고 알림벨을 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평화로운 날들이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오강은 날마다 자라나 점점 더 귀엽고 사랑스러워졌습니다. 그녀는 가족 모두의 기쁨이며 한때 상처받은 마음들을 연결해주는 끈입니다. 트완 형과 푸엉 누나의 평화로운 가정생활도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오강은 지금 2살이 넘었고 영리하며 항상 엄마 아빠라고 애교스럽게 부르며 온 집안을 웃음으로 가득 채웁니다. 미는 비록 15살이 되었지만 여전히 가까이에서 여동생을 조금씩 돌보고 있습니다. 형제간의 정감은 마을 사람들 모두가 칭찬할 정도로 돈독합니다. 가족의 분보우, 분우, 가게는 점점 더 유명해졌습니다. 맛있는 음식뿐만 아니라 트완 형과 푸엉 누나의 넓은 마음 덕분이기도 합니다. 마을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그들은 한 그릇의 분이나 조금의 돈 또는 단순한 응원의 말을 기꺼이 나눕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분보호 가게는 음식뿐만 아니라 따뜻함도 판매한다고 말합니다. 어느 날 부모님을 도와 가게를 준비하던 중 미는 시장장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열어 자세히 읽었고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국내 우수 학생 시험에 선발되었어요. 그는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투엉 누나는 기뻐하며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대단해. 엄마 아빠의 자랑스러운 아들이구나. 트완 형도 자부심을 숨기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미나. 이것은 내가 실력을 시험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야. 미는 시험 준비를 위해 점점 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는 모든 여유 시간을 활용해 가게 문을 닫은 후 저녁 시간까지 공부했습니다. 푸엉 누나는 아들이 너무 무리하지 않도록 걱정하며 자주 우유와 과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건강을 잘 챙기고 식사를 거르지 마. 시험일이 다가오자 가족 모두가 긴장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날 아침 트완 형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특별한 국물을 직접 끓였습니다. 아빠가 가장 맛있는 분을 만들어 먹어 힘을 내. 형은 민에게 말했습니다.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따뜻하고 격려하는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민은 자신감을 가지고 시험에 임했습니다. 돌아왔을 때 푸엉 누나와 오강이 문 앞에서 손을 흔들며 민 형 돌아왔어요. 라고 외쳤습니다. 민은 미소를 지으며 지금까지 느꼈던 것보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일주일 후 시험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민은 1등을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최고 중학교에 바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은 마을 전체에 퍼졌고 이웃들과 친구들이 축하하러 몰려왔습니다. 모두가 한때 고아였던 그 소년이 이제 가족의 자랑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안포 마을의 조용한 어느 저녁, 민과 푸엉 누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누나는 집 현관 옆에 앉아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미나, 너는 부모님이 예상치 못했던 많은 일을 해냈어. 너는 강하고 의지가 굳은 소년이 되었구나. 미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엄마,
이 모든 것은 엄마 아빠가 저를 받아주셨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이 없었더라면 지금쯤 저는 어디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푸엉 누나는 미소 지으며 부드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너는 하늘이 부모님께 주신 선물이야. 부모님이 너를 받아준 게 아니라 너 자신이 우리 가족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 거란다. 그 말에 미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앞으로 어떻게 되든 자신을 사랑해주고 집을 준 사람들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사실 삶이 항상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늦은 저녁, 트완 형과 푸엉 누나가 가게를 정리하고 있을 때 낯선 여성이 현관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야위었고 눈빛에는 분명한 피로가 드러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곳이 민이라는 소년을 입양한 가족인가요? 낯선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트완 형과 푸엉 누나는 놀랐지만 차분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네, 저는 민의 양어머니입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푸엉 누나는 대답하며 걱정이 가득한 마음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여성이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민의 친어머니입니다. 이 말에 트완 형과 푸엉 누나는 놀라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푸엉 누나는 말을 하지 못하고 서 있었고 트완 형은 여성을 의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에는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 여성은 자신이 가난한 노동자였고 민이 어렸을 때는 그를 키울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수년간 힘들게 살아간 후에야 비로소 용기를 모아 자신의 아들을 찾으러 왔다고 했습니다. 제가 합당하지 않다는 걸 알지만 단 한 번이라도 아들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 이상을 바랄 수 없었습니다. 여성이 목을 조이며 떨리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트완 형은 아내를 바라보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푸엉 누나는 조용히 한숨을 쉬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민과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먼저 어서 돌아가서 쉬세요. 이 일은 급하게 처리할 수 없어요. 여성은 고개를 숙여 감사의 말을 하고 밤중에 떠났습니다. 남은 두 사람, 트완 형과 푸엉 누나는 마주 앉아 무거운 마음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일이 그들이 열심히 쌓아온 평화로운 삶을 뒤흔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낯선 여성이 떠난 후 트완 형과 푸엉 누나는 밤새 고민에 잠겼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한 생각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이 일어났을 때 집안의 분위기가 평소와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평소 아침마다 아들을 놀리던 트완 형은 이제 조용히 차를 홀짝이며 앉아 있었습니다. 푸엉 누나는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려 애쓰지만 민을 볼 때마다 당황한 눈빛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민은 이상함을 느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무슨 일이에요? 오늘 모두가 평소랑 좀 달라 보여요. 푸엉 누나는 트완 형을 바라본 후 민에게 조용히 앉으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민, 너한테 말할 게 있어. 하지만 차분히 들어줬으면 좋겠어. 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눈에는 걱정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푸엉 여사는 심호흡을 한 뒤 어젯밤 자신을 찾아온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녀가 자신의 친어머니라고 주장했다고 했습니다. 민은 깜짝 놀라서 두 손을 꽉 쥐었다. 그는 말문을 잃었고 복잡한 감정이 솟구쳐 올랐다. 그의 일부는 그것을 믿고 싶지 않았지만
다른 일부는 자신을 버린 여자에 대해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그녀를 만나고 싶니? 투안 씨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고 그의 눈은 여전히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은 갈등으로 가득 찬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엄마, 아빠, 저는 그녀를 상대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투옹 여사는 그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민,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내 부모님은 항상 내 편에 서 있을 거야. 여기가 항상 내 집이고 내 부모님은 항상 너를 사랑할 거라는 걸 기억해. 그 말은 마치 진정제와도 같아 민 씨에게 다소 안심을 안겨주었다. 그는 잠시 생각한 후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를 보고 싶어. 적어도 그녀가 나를 버린 이유를 알아야 해. 그날 오후, 투옹 씨는 그 여자에게 가게로 다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녀가 야위고 수줍은 표정으로 들어왔을 때, 민은 이미 테이블 모서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의 마음은 엇갈린 감정으로 가득 찼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여자가 붉은 눈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목이 메어진 목소리로 말했다. 민, 미안해. 그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너를 키울 만큼 가난했어. 너를 고통스럽게 한 건 잘못이야. 그 말이 민 씨의 가슴을 쥐어짜는 듯했다. 그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얼마 후 그는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제 왜 나한테 왔어? 이 모든 세월 동안 어디에 있었어? 그 여자는 고개를 숙이고 뺨에 눈물을 흘렸다. 나는 당신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돈도 없고 도울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제야 삶이 더 안정되면 당신을 찾으러 돌아올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 공간은 고요했고 오직 여자의 흐느낌 소리만 남았습니다. 민은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의심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일어섰다. 당신은 제 어머니라고 했지만 제가 방황하고 고통받는 동안 당신은 어디에 있었나요? 이제 저를 사랑하는 양부모가 있습니다. 그들은 제 진짜 가족입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돌아서서 가게 밖으로 달려나갔다. 투옹 씨는 급히 그녀를 쫓아갔고 투안 씨는 그 여자와 마주보도록 뒤에 남았습니다. 안투안은 가볍게 한숨을 쉬며 말했다. 우리는 당신이 민을 보는 것을 막지는 않겠지만 그건 그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는 충분히 겪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알아요.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어요. 저는 그저 아들이 행복해하는 것을 보고 싶을 뿐이에요. 민 씨는 투봉강 유역에 혼자 앉아 있었는데 생각이 들 때마다 그곳으로 가곤 했습니다. 일몰이 물에 반사되어 아름다우면서도 슬픈 장면을 만들어냈다. 투옹 여사는 조용히 다가가 민 씨 옆에 앉았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무슨 결정을 내리든 부모님은 항상 당신을 지지해 주실 거예요. 민은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왜 지금 왔는지 이해가 안 가요. 왜 날 두고 갔다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아왔을까요? 투옹 여사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화를 내고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마도 매우 슬프고 후회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녀는 당신을 한 번만 보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엄마의 말은 그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그는 그 여자를 용서할 수 있을지 몰랐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다시 만나는 것이 수년간 자신을 괴롭혔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엄마, 민이 부드럽게 말했다. 푸옹 씨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어깨를 꽉 쥐었다. 당신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이라 믿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민 씨는 사색에 잠겼다. 그는 여전히 가게에서 부모님을 돕고 응옥 아인을 돌보지만 깊은 생각에 잠긴 듯 그의 눈은 항상 멍하다. 투안 씨와 푸옹 씨는 그에게 압력을 가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관찰하고 기다렸다.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게가 문을 닫은 후에 민 씨는 부모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녀를 다시 보고 싶어요. 아마 더 잘 이해하려면 더 많이 들어야 할 것 같아요. 단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대답했다. 좋아요. 우리가 준비할게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이 무엇을 결정하든 우리는 항상 여기 있을 거예요. 다음 날, 그 여자, 마이 부인이 그 집으로 초대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녀가 더 깔끔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처럼 불안해 보였다. 민은 그녀 맞은편에 앉았고 방 안의 분위기는 긴장되어 있었다. 제가 아무것도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건 알지만 사실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메이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중부 시골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민을 임신했을 때 그녀의 남편은 떠나고 그녀는 어린아이와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안정적인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민 씨를 부양하기 위해 어디서나 일용직으로 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삶은 너무 힘들었고 어느 날 그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는 제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며 고아원에 보내셨습니다. 그게 잘못된 일이라는 건 알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메마르고 눈은 눈물로 가득 찼다. 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모든 것을 들었지만 그의 마음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다. 그는 그녀를 용서할 수 있을지 몰랐지만 어떻게든 그녀 역시 상황의 희생자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 부인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 모든 세월 동안 나는 당신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고아원으로 돌아갔을 때 그들은 당신이 입양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나는 당신이 행복하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 안은 조용해졌다. 오랜 시간이 지난 뒤 민 씨는 부드럽게 말했다. 거리를 헤매고 배고프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때의 내 기분을 생각해? 그때 나는 그저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바랐어. 하지만 너는 어디에 있었어? 그 말은 마치 메이 부인의 가슴을 자르는 칼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고 그저 중얼거렸다. 내 실수를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미안해. 그리고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없다면 나는 너를 비난하지 않을 거야. 지금까지 잠자코 앉아있던 안투안이 부드럽게 끼어들었다. 민,
가끔은 과거를 마주하는 법을 배워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 당장 용서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지만 더 잘 이해할 기회를 줘야 해. 민은 대답하지 않고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 계단에 앉았습니다. 그는 무거운 마음으로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는 이 복잡한 감정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다음 날, 메이 부인은 다시는 가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민이 그녀를 받아들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푸옹 여사는 종종 자녀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서둘 필요는 없지만 의향이 있다면 그녀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녀는 당신을 포기했지만 이제 그녀가 돌아오고 있어요. 그게 용기예요. 어느 날 오후 민 씨가 응호가인과 함께 책을 읽던 중 갑자기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지카 엄마는 엄마예요. 저를 용서해 주시겠어요? 푸옹 여사는 잠시 생각한 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용서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서는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 것을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잘 살아가세요. 어머니의 말은 민의 영혼의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그는 더욱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고 어느 날 그는 메이 부인을 만나러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완전히 용서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를 더 잘 이해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민이 마이 부인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그녀가 마을 시장의 작은 상점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예전처럼 조용하고 인내심 있는 모습을 유지했다. 평생의 후회를 어깨에 짊어진 민은 그녀가 깜짝 놀라는 것을 보고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아, 여기 왔니? 그녀는 깨진 목소리로 물었다. 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은 여전히 차가웠다. 나는 용서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진실을 듣기 위해 왔다. 그녀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지만 정말 그럴까? 마이 부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를 바라보았다. 나는 당신이 잘 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당신이 듣고 싶어 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말해줄 것입니다. 마이 부인은 가게의 작은 구석을 청소하고 민에게 앉으라고 권했다. 그녀는 마주보고 있는 아들을 바라보며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오늘이 모든 비밀을 오랜 세월 동안 숨겨왔던 감정을 말할 기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 내가 잘못했다는 건 부인하지 않지만 너를 고아원에 남겨두기로 결정했을 때 많이 울었다는 걸 알아두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의 눈은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마이 부인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광남성 산골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가 민 씨를 임신했을 때 민 씨의 아버지는 다른 여자와 도망가서 그녀를 엄청난 공경에 빠뜨렸습니다. 민 여사는 어린 시절에 쌀을 나르는 일에서부터 작은 식당의 주방을 돕는 일까지 생계를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생활은 너무 힘들었고 그녀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께서 일하시다가 실신하셨습니다. 그들은 어머니가 영양실조에 걸렸고 지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계속 노력하면 제 아이의 미래가 더 나아지지 않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를 고아원에 남겨두고 갔어.
내가 그곳에서 더 잘 보살핌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랐거든.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멈춰섰다. 나는 당신에 대한 생각을 멈춘 적이 없었지만 지금까지 당신을 찾으러 돌아올 용기가 없었습니다. 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눈으로 쫓았다.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그는 그녀가 겪었던 고통과 무력감을 어느 정도 느끼게 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어린 시절에 겪었던 힘든 기억 때문에 마음이 찢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알잖아? 미는 느리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그녀를 미워했습니다. 왜 그녀가 저를 버렸을까요? 거리에서 음식을 구걸하며 살아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느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감정도. 마이 부인은 마른 손을 꽉 쥐고 고개를 숙였다. 감히 당신이 나를 용서해 줄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아요. 다만 엄마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없더라도 내가 항상 당신을 사랑한다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민 씨는 일어나 나갔고 마이 부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생각하고 자신의 내면의 혼란스러운 감정을 듣기 위해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미는 마당에 있는 익숙한 의자에 앉았다. 푸옹 씨는 그에게 레모네이드 한 잔을 가져다가 그 옆에 앉았다. 엄마가 물어볼 필요 없어. 그냥 오늘 정말 힘든 하루를 보냈을 뿐이야. 푸옹 여사는 부드럽게 말했고 그녀의 눈은 동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엄마,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녀가 나에게 많은 말을 했지만 나는 아직도 쉽게 용서할 수 없어요. 푸옹 씨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내 아이야, 용서는 서둘러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하지만 내가 충분히 성숙해지면 내 마음의 고통에 직면하는 법을 알게 될 거라고 믿어. 미는 고개를 끄덕이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척박한 땅에서 어린 식물이 돋아나는 것처럼 마음속으로 작은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날 민 씨는 일상생활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학교에 다니고 가게에서 부모님을 돕고 여동생 응옥 아인과 놀습니다. 하지만 깊은 마음속으로는 그는 여전히 메이 부인과의 관계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미는 부엌에서 어머니를 도와 야채를 따던 중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제 과거를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푸옹 여사는 아들을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눈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과거를 다루는 방식이 있지만 마음을 열 때에만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미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마음은 점점 더 안도감을 느꼈다. 그는 지금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과 메이 부인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미는 마이 부인을 다시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눈에 차가움이나 분노가 없었다. 그 대신 차분함과 결의력이 있습니다. 부인, 민이 말을 시작했는데 그의 목소리가 느렸다. 나는 당신을 당장 용서하겠다고 약속하지는 않지만 당신에 대해, 당신의 전생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어쩌면 그걸 통해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마이 부인은 놀랐고 그녀의 뺨에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계속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이후로 민과 마이 부인의 관계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녀는 종종 국수집을 방문하여 자비를 돕습니다. 그녀는 여가 시간에 민 씨에게 그녀의 고향 이야기와 그녀가 겪었던 힘든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민은 여전히 거리를 두고 있었지만 점차 마이 부인의 진심을 느꼈다. 두 사람 사이의 벽은 점점 얇아지고 이해와 동정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민과 마이 부인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매주 마이 부인은 국수집을 방문하여 푸옹 씨가 야채를 따고 설거지를 하는 것을 돕고 민과 대화할 기회를 갖습니다. 그녀가 들려준 이야기는 간단했지만 민 씨에게 그가 결코 알지 못했던 기억의 일부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민은 자신의 고통스러운 과거에도 불구하고 마이 부인이 자신에 대한 생각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모든 배려하는 몸짓, 희망에 찬 눈빛은 민에게 그녀가 그를 사랑한다는 것을 느끼게 했다. 하지만 그는 마치 한때 상처받았던 그의 마음을 보호하듯이 여전히 거리를 두었습니다. 어느 날, 가족이 저녁을 먹고 있을 때 푸옹 씨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민, 마이 부인이 요즘 식당을 많이 돕고 있구나. 나이가 많지만 여전히 열심히 일해야 왜 내가 해보지 않니? 뭔가를 제안한 거야. 그녀는 부모님이 조금 도와주시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었나 보죠? 민 씨는 생각에 잠긴 듯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는 결코 마이 부인을 돕기 위해 주도권을 행사할 생각을 하지 못했지만 지금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는 그게 옳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마이 부인이 가게에 들렀을 때 민은 주저하면서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시장에서 일하는 걸 좀 쉬실 수 있나요? 뭐 필요하면 저희 부모님과 제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마이 부인은 고개를 들더니 약간 놀란 표정을 지은 후 점차 눈시울이 젖어들었다. 아들아, 정말 그렇게 생각해? 나는 너와 내 가족을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아.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고 그녀는 말했다. 전혀 문제 없어요.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그 말에 메이 부인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그날부터 그녀는 시장에서 일하는 것을 그만두고 민 씨 가족과 함께 휴식을 취하고 지내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응목 아인에게 노래를 가르치고 푸옹 여사가 레스토랑을 위해 새로운 요리를 준비하는 것을 돕고 민에게 오랫동안 놓쳤던 관심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 씨가 공부하고 있을 때 마이 부인이 갑자기 작은 나무 상자를 들고 그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상자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말했다. 민, 이게 내가 이 모든 세월 동안 간직해 온 것들이야. 너한테 보여주고 싶어. 그러면 내가 너를 결코 잊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될 거야. 민은 호기심에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 작은 장난감 몇 개, 오래된 일기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다. 그 안에는 메이 부인의 품에 안긴 아기 시절의 사진이 들어 있습니다. 그녀의 젊지만 지친 얼굴이 그를 감동시켰다.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 사진들은 언제 찍은 건가요? 민이 물었는데 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이건 내 첫 번째 생일에 찍은 거예요. 메이 부인이 미소를 지으며 눈을 그리워하며 빛냈다. 엄마가 직접 만든 작은 생일 케이크. 우리는 가난하지만 좋은 추억을 남기고 싶어.
민은 상자 속의 물건들을 계속 뒤집었다. 각 요리에는 이야기가 담겨 있고 마이 부인이 그와 공유했던 추억의 일부가 담겨 있습니다. 기울어진 글씨로 쓰인 이 일기는 그녀가 그를 곁에 두어야 할지 아니면 그를 놓아주어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길 바라야 할지 고민하던 나날들을 적고 있다. 당신이 이런 것들을 간직할 줄은 몰랐어요. 민이 목이 메어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게 내가 당신을 기억할 수 있는 전부예요. 마이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알아요. 당신이 겪은 일을 보상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내가 틀렸더라도 당신을 항상 사랑한다는 것을 이해해줬으면 좋겠어요. 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마이 부인의 말은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했다. 분노와 원망은 점차 사라졌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민과 마이 부인은 점차적으로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수줍어하는 때가 있었지만 그녀를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거부당했던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마이 부인은 이제 민 씨의 가족 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식당이 사람들로 붐빌 때 하 여사는 갑자기 식당 한가운데에서 쓰러졌습니다. 모두가 당황하여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검사 후 의사는 그녀에게 신부전 진단을 내렸습니다. 완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이 소식은 민 씨에게 엄청난 걱정을 안겨주었다. 그는 병원 침대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빨리 낫셔야 해요. 아직도 엄마를 위해 해주고 싶은 게 많아요. 마이 부인은 약하게 미소 지으며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다. 민, 나는 당신이 행복해하는 것을 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자랑입니다. 마이 부인이 병에 걸린 후로 민 씨는 공부하고 가족을 돕기 위해 열심히 일하려는 결심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는 메이 부인과 양부모가 자신에게 준 세월을 보충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 씨는 등불 아래서 공부하던 중 벽에 걸려있는 가족 사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사진 속 마이 씨, 안투안, 투옹 씨, 민 씨, 응옥 안 씨는 모두 밝은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그는 살짝 미소 지으며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움을 느꼈다. 아시다시피 과거가 아무리 고통스러웠더라도 현재는 영원히 소중히 간직할 수 있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메이 부인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가족의 헌신적인 보살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나이와 질병으로 인해 예전처럼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항상 낙관적이며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만족해요. 민은 이제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그의 학업 성적은 항상 반에서 상위를 차지했고 그는 명문대학에서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이 좋은 소식은 안투안과 치푸엉의 가족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안푸엉 마을 전체로 퍼졌습니다. 모두가 고아 소년이 자라서 재능이 넘치고 결단력이 넘치는 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과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마이 부인은 민을 침대 옆으로 불렀습니다. 그녀는 그를 애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눈에는 슬픔이 살짝 엿보였다. 민은 앉아서 엄마의 손을 잡았다. 엄마, 말씀하세요. 엄마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모든 걸 다 할게. 마이 부인은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신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이 가족이 항상 당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당신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나에게 약속해 주세요.
하지만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요. 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글썽였다. 엄마, 저는 제 가족을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마이 부인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마치 그녀의 모든 사랑을 전하듯이 민의 손을 살짝 꽉 쥐었다. 그날 밤, 그녀는 잠자는 사이에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고 그녀의 가족은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마이 부인이 세상을 떠난 후 민은 어머니에게 한 마지막 약속을 지키기 위해 더 나은 삶을 살고자 더욱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감과 강한 의지를 가지고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민 씨는 공부로 바쁘지만 항상 집으로 돌아와 가족을 방문할 시간을 갖는다. 그는 돌아올 때마다 부모님의 국수가게 일을 돕고 응옥 아인과 놀고 마이 부인을 기억하며 향을 피웁니다. 응옥 아이는 이제 자라서 활동적이고 지적인 소녀가 되었습니다. 어린 소녀는 종종 민에게 그가 겪었던 힘든 시절에 대해 물었다. 민, 나도 너처럼 강하고 회복력이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 응옥아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민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다. 당신은 그저 자신에게 충실하고 당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면 됩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길을 가지고 있고 당신은 훌륭한 일을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안투안 가족이 운영하는 쇠고기 국수가게는 여전히 마을에서 가장 붐비는 곳이지만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사랑, 나눔, 좋은 것에 대한 믿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손님들은 맛있는 음식을 즐기기 위해 이곳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한 그릇의 국수와 친절한 마음 덕분에 인생이 바뀐 고아 소년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기 위해 이곳을 찾습니다. 어느 날 민 씨는 어른이 되어서 오랫동안 도시에서 일한 후 안푸엄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쇠고기 국수가게 앞에 섰는데 거기는 모든 것이 예전과 다름없이 똑같아 보였다. 오래된 나무 테이블과 의자, 손으로 쓴 간판, 그리고 위탁 부모의 친절한 미소. 집에 왔어요. 민 씨가 가게로 들어가면서 말했다. 투옹 씨는 그를 꼭 껴안았고 안투아는 그의 어깨를 세게 두드렸다. 오랜만에 뵙네요. 도시에서 잘 지내세요? 민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아빠. 하지만 집만한 곳은 없어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저녁 식사 테이블에 모였습니다. 작은 집 안 전체에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민 씨는 부모님께 자신의 미래 계획을 이야기했고, 가족이 운영하는 쇠고기 국수집에서 영감을 받아 도시에 작은 식당을 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의 맛과 사랑을 전하고 싶어요. 민 씨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안투아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는 항상 널 응원해. 내가 무엇을 하든 말이야. 여기가 항상 내 집이라는 걸 기억해. 세월이 흐르면서 민과 안투안 가족의 이야기는 안푸옹 마을 사람들의 기억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쇠고기 국수집을 사랑, 용서, 친절의 힘에 대한 증거로 언급합니다. 그리고 민 씨에게 있어서 과거에 어려웠던 시절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그가 더 잘 살고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민 씨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항상 가족이 가르쳐준 소중한 가치, 즉 감사, 사랑, 인류에 대한 믿음을 지니고 다닐 것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민 씨가 투봉강 옆에 서 있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투봉강은 예전에는 그의 평화로운 장소였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며 시골의 친숙한 향기를 실어갔다. 민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인생이 아무리 변하더라도 이곳에서의 추억과 감정은 영원히 그의 지지대가 될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